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유럽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거든요. 조선이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을 때 서양은 그 개념조차 몰랐어요. 조선의 위대한 발견 10가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재는 기계를 유럽보다 200년 먼저 만든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조선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조선은 유교 경전이나 외우던 고리타분한 왕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조선은 세계가 깜짝 놀랄 발명을 연달아 쏟아낸 과학 문명국이었거든요. 오늘은 그 증거를 10가지나 가져왔어요. 치국이부터 조선왕조실록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발견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치국이에요. 1441년.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기구죠. 원통형 금속 그릇에 빗물을 받아서 눈금으로 정확히 재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세요? 당시 유럽은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냥 땅이 얼마나 젖었는지로 어림잡아 추측했거든요. 과학적인 측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전국 561개 지역에 치국이를 설치하고 강우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어요. 561개예요.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전국 단위 기상 관측 네트워크였던 거죠. 유럽에서 비슷한 장치가 등장한 건 1639년이에요. 조선보다 무려 200년이나 늦은 거예요.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게 비의 양은 곧 백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세종대왕은 그 절박함을 과학으로 풀어낸 거예요. 두 번째는 금속 활자예요. 많은 분들이 인쇄술하면 독일의 구텐베르크를 떠올리시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게 1450년대예요. 그런데 고려는 이미 1230년대에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냈어요. 무려 200년 이상 앞선 거예요. 조선은 이 기술을 이어받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어요. 활자 주조 방식을 개량하고 인쇄 속도를 높이고 글자체도 다양하게 만들었죠. 조선 전기에만 수십 종의 금속 활자가 새로 제작됐어요. 이 덕분에 유교 경전은 물론 의학서, 농업서, 법정까지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었거든요. 지식이 일부 귀족의 손에서 벗어나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쇄혁명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훨씬 먼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한글이에요. 1443년.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를 주도한 문자체계예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한글은 소리가 나는 위치와 방식을 그대로 모양으로 표현했거든요. 예를 들어 엉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애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발음기관의 형태를 직접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설계된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해요. 게다가 당시 조선 백성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한자는 배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세종대왕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한글은 기본 자모 28자만 익히면 며칠 안에 읽고 쓸 수 있어요. 문자 하나가 한 나라의 문화와 교육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언어 중 창제 원리와 창제자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조선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조선의 과학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몸까지 어떻게 바꿨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발견은 혼천해와 앙부일구예요. 혼천해는 하늘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천문 관측 기구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별과 태양의 궤도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1433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완성된 이 장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죠. 농사 시기를 결정하고 국가 전력을 만들고 왕의 통치 정당성까지 뒷받침했던 거예요. 그리고 앙부일구는 소처럼 오목하게 파인의 시계예요. 표면에 새겨진 선 하나하나가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줬거든요. 단순히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24절기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유럽의 해시계가 평면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수준이었다면 조선의 앙부 일구는 구면기하학을 실용화한 정밀 과학 장치였죠. 다섯 번째 발견은 동의보감이에요. 1613년 허준이 완성한 이 책은 동아시아 최대 의학 백과사전이거든요. 총 25권. 목차만 해도 561개 항목에 달했어요. 약재 하나하나를 산지별로 분류하고 치료법을 증상별로 정리했죠. 놀라운 건 이 책이 단지 조선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37년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전역에서 의학 교과서로 활용됐거든요. 수백 년이 지나도 현장에서 쓰이는 의학서라는 건 그 완성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조선의 의사들이 이미 15세기에 전국의 약초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때 유럽은 여전히 피를 뽑아 병을 치료하는 사열요법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조선 사람들은 하늘도 읽고 병도 고치고 전쟁도 이겼던 거예요. 여섯 번째 발견은 거북선이에요. 임진왜란이 터진 1592년 이순신 장군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함을 전장에 투입했어요. 바로 철갑으로 덮인 거북선이었죠. 지붕 전체를 쇠판과 송곳으로 덮어 적군이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배 앞에는 용머리 모양의 포고를 달아 연기와 포탄을 동시에 뿜어냈거든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냐를 두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15세기 유럽의 어떤 나라도 이런 구조의 전함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을 앞세워 23전 23승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전쟁의 흐름을 바꾼 건 용기만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이었던 거예요. 일곱 번째 발견은 자경루예요. 1434년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장영실이 만든 자동물시계거든요. 물이 일정하게 흘러내리면 그 수위 변화가 자동으로 인형을 작동시키고 종과 북과징을 울렸어요. 사람이 직접 시간을 확인하고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에요. 자동화된 15 시스템. 즉, 오늘날의 알람 시스템을 15세기에 이미 구현한 거예요. 유럽에서 기계식 시계가 등장한 건 14세기 말이었지만 자동으로 소리를 내는 정밀 15 장치는 조선의 자경루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루 99번의 타종을 자동으로 수행했고 오차는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선의 발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인데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앞에서 본 것들도 대단했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여덟 번째는 바로 대동여 지도예요. 1861년 김정호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지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 현대 위성 지도와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당시에는 GPS도 드론도 위성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확도가 나왔을까요? 김정호는 직접 두 발로 전국 방방곡곡을 걸어 다녔어요. 산의 높이, 강의 흐름, 마을 사이의 거리를 하나하나 발로 재고 눈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지도를 총 22첩으로 나눠서 접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펼치면 가로 세로 약 3m가 넘는 거대한 지도가 완성돼요. 한반도 전체를 이 정밀도로 담아낸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당시 유럽 지도들과 비교해보면 조선의 대동여 지도가 훨씬 더 정교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거든요. 한 사람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에요. 아홉 번째는 신기전이에요. 이름부터 좀 멋있죠? 신기전은 15세기 조선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화기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켓을 한 번에 여러 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거든요. 1448년에 이미 이 기술이 완성됐어요.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산화신기전까지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대신기전은 사거리가 무려 1km가 넘었어요. 하차라는 발사대에 신기전을 장착하면 한 번에 최대 100발 이상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로켓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훨씬 나중 일이에요. 조선은 15세기에 이미 로켓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 줬는지 진짜 아쉬울 정도예요. 10번째. 마지막은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은 1413년부터 1865년까지 무려 472년간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에요. 총 561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왕조 역사 기록물로 공식 인정받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록의 방식이에요. 실록을 쓰는 사가는 왕도 내용을 볼 수 없었어요. 왕이 내가 쓴 거 좀 보여줘라고 해도 사관은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기록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심지어 왕이 죽고 나서야 그 왕의 실록을 편찬했어요. 권력으로부터 역사를 지키겠다는 의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한 10가지를 빠르게 되짚어 볼게요. 치국이, 금속활자, 한글, 혼천해와 앙부일구, 동의보감, 거북선, 자경루, 대동여지도, 신기전, 조선, 왕조실록. 이 10가지 모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인류 문명에 실제로 기여한 증거들이에요. 조선은 단순히 옛날 왕조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진짜 과학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발명들은 오늘 우리 삶과도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한글, 우리가 기록하는 역사, 우리가 지도를 보는 방식 모두 조선의 유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아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해요. 조선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짜 얼굴을 계속 찾아올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거든요.